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바이오 급등 랠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탑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열차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바이오 업종이 지금 왜 이렇게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펩트론, 동아ST, 신테카바이오, CJ바이오,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박셀바이오 등 관련된 종목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26%, 12%, 11%등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바이오 강세가 정말 눈에 띄게 지금 독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메지온, 올릭스, 올리페스, SK바이오팜 역시 10% 전후의 강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왜 지금 현재 국내 바이오 시장이 이렇게 열풍을 불 수밖에 없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일단 먼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지금 4배 넘게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당뇨 및 비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펌핑업이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라이선싱 계약 텀시트까지 수령했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도 오늘도 26%라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릴리부터 시작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성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암보다 비만 시장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죠. 자, 그러다 보니 펩트론과 같은 이런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미국발 비만 치료제 호재 때문에 한미약품 등 바이오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자, 중요한 뉴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주가가 각각 17%, 14%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자, 국내 증시 바이오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위고비 때문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라이 릴리는 원래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이긴 하지만 또 같은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를 개발한 제약업체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약품 같이 대형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도 역시나 비만 치료제로 앞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적응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상을 진행할 때에 어떤 곳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때 그것을 보통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원래 최초부터 개발되었었던 케이스가 아니었죠. 고산병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발기부전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적응증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약품의 주가 급등 배경은 바로 비만 치료제 부분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주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면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 인벤티지랩, 라파스, 펩트론, 넥스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다 급등을 했어요.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기대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비만약 위고비 관련된 부분들, 라파스도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 신청 소식 때문에 12%가 넘는 급등을 하게 되고요. 아까 펩트론은 말씀드렸고, 넥스턴 바이오, 위고비 비만약 최초 미국 보험 적용 추진에 관련주 급등.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쪽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 바이오주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후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금성 자산이 가장 풍부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돈을 많이 벌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임상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 이전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M&A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기술 이전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협력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국적 제약사들이 굉장히 M&A에 보수적이고 기술 이전에 보수적이었던 이유는 코로나 때까지 사실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기술 이전하면 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신약 개발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자본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싹 바뀌었죠. 그죠? 백신 치료제로 정말 10년치, 20년치 돈을 다 벌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바이오 투자 열풍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돈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임상이 속도가 붙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K바이오 이쪽 기술력도 앞으로 인정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일단은 앞으로의 이제 이벤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실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을 때에는 사실 이제 9월 달부터 임상 이슈를 띄고 있는 것들, 학회 일정을 띄고 있는 것들을 주목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일단 9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 유럽 당뇨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에스모라고 해서. 그리고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그리고 11월 달에는 면역항암학회, 12월 달에 미국 혈액학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하반기 학회 일정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바이오주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 관련주 뭐야?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당연히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이벤트 3개월 전에 보통 이제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으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 볼 만한 거는 뭐 유럽 종양학회가 있을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11월 달에 나오는 면역항암학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이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면역항암학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가장 큰 이벤트인 10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종목을 천천히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럽 종양학회가 열려서 뭐 관련돼서 이제 임상을 어필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했다, 많은 관심 때문에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이후 급등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이벤트, 10월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9월달에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매도를 합니다. 주가 선반영 측면이 강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종목을 매도하는 편이에요. 요새 세론이라는 거 많이 들리시죠? 어떤 뉴스가 호재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주가를 확 빼버립니다. 그죠? 실적 발표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주가 빠져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약간 무슨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시장 트렌드상 이벤트 이전에라도 급등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 차익 실현을 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후에 급등할 때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해요. 제가 이제 10월달 이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8월달, 9월달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종목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10월달 학회가 열려서 관련된 뉴스 좀 나오고 할 때 오히려 그때부터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벤트 이후에 1개월 정도까지는 제 경험상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더 이슈화되는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뭐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의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과 어떤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급등 시나리오를 그릴 때에는 이벤트 이후 1개월 정도까지만 유효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끌고 나가시면 괜찮은 결과를 낼 때가 많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는 임상 성공해서 뭐 신약 개발을 뭐 이제 100만 명의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경우에 곱하기를 해서 매출 계산을 그렇게 보통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진행하는 편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임상 성공보다는 우리는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둬야만 안전한 바이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진짜 100개 진짜 임상을 진행하다 보면 그 중에서 2개, 3개 정도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케이스들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임상 성공 끝까지 보고 내가 제품 시판되고 이것이 몇백만 명에게 투여되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로열티를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차익 실현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자, ABL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과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지금 이제 아직도 크게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 ABL 503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일본 특허를 등록을 했고, 일본 및 지금 20개국의 특허를 예정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국의 특허 등록될 때마다 갑자기 주가가 올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ABL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7, 8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회사가 주가가 막 5%, 10%씩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특허 예정인 것들이 20개국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게 바이오 시장은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주는데, 이것 외에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알아주진 않습니다. 시장성 자체가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값비싼 약물에 대해서도 투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성이 큰 곳에서 임상을 진행하거나 임상 타겟 자체가 좀 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적응증이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 예를 들어 위암뿐만 아니라 뭐 대장암도 된다든가, 뭐 예를 들어 담도암도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 ABL 바이오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진행 상황을 좀 보게 되면 ABL 111이 기술 이전 추진 파이프라인이고, 지금 현재 위암 적응증으로 23년도 하반기에 임상 이상이 진입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발표가 나겠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임상 단계가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인데 ABL 001이 있어요. 이것도 담도암, 대장암 2개 이제 적응증을 갖고 있고, 담도암은 2차 치료제, 대장암도 2차 치료제로 임상 2,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에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ABL 301이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기술 이전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시 가치가 가장 높을 파이프라인이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지금 현재 이제 파킨슨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뇌질환이다 보니까 사실 관련해서 이제 적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킨슨병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이중항체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ABL 바이오가 유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 이제 BBB라고 하는데, 이 뇌혈관 이제 딱 장벽이 있어요. 뇌혈관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뇌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뇌혈관 장벽을 뚫고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한 기술력인데 ABL 301은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전성 테스트가 끝나고 2024년 9월 달에 어느 정도의 확인이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2024년 하반기가 좀 되겠지만, 그 이전에 관련된 바이오주들의 랠리에 포함될 수가 있는 ABL 바이오를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의 이제 인터뷰들을 좀 최근에 좀 찾아보면 연구개발에 이제 헛돈 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킨슨병 치료제로 실제 1조의 잭팟이 났다. 이거는 이제 지금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산오피에 기술 이전이 된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제 뭐 매년에 지금 2, 300억 정도의 지금 연구개발에 꾸준히 쓰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산오피에 지금 1.3조 기술 이전하지 않았냐. 아시겠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후보 물질이 괜찮아. 그러면 얘네 이전에 저기 산오피 쪽에 기술이 전환적 있네. 그럼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더 알아봐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들을 확실하게 짤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ABL 301에 대한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뇌장벽이라고 나오네요. 하여튼 BBB를 뚫고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응집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식으로 파킨슨병을 치료한다는 게 ABL 바이오 측 설명이다. 우리가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뭔가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ABL 바이오는 투자에 좀 아낌이 없습니다. 진짜 몇백억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바이오 기업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추게 되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주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19,400원 정도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 ABL 바이오는 사실 기존에 이제 수조원, 이제 뭐 대표이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영진 측에서도 이제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주주들 역시 지금 ABL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대표 종목으로서 수조원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한 3년, 4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게 재밌게도 어떻게 돼요? 보시면 지금 윗꼬리 한번 찍었다가, 그죠? 위에 한번 박스권이 명확하죠, 그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3만원 선이 좀 넘어가게 되면 보통 매도 포인트, 저는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았었던 종목이고, 이렇게 2만원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역사적 저점이네 라고 생각하고서 사실 조금씩 모아갔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열풍에도 불구하고 아직 ABL 바이오가 크게 움직이질 못해서 지금은 좀 관심 갖고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ABL 바이오에 또 속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3만원 넘어서 5만원 간다 라는 얘기가 종토방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원대, 2만원 이하에서는 좀 편안하게 좀 분할 매수로 해나가시는 전략, 그리고 매도는 3만원 정도 넘었을 때 혹은 뭐 28,000원 정도 갔을 때 어느 정도 적정 범위라고 생각되실 때에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매도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한 매도 전략과 제가 이제 일주일 뒤에 생각하는 매도 전략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내가 유도리 있게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목표가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을 잘 파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매수 전략 2만선 아래에서 좀 잘 모아나가시는 전략대로 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ABL 바이오는 뭐 중소형 바이오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시가총액이긴 합니다. 8천억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보증권,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하나, 유진투자 지금 4개 증권사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이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어떤 가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술 이전 케이스로 이제 로열티를 수령하게 되고 계약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는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임상 3사까지 진행을 해서 이것을 시판 허가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SK 바이오팜 말고는 없어요. 세노바메이트 말고는 없죠. 실제로.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약물이 없는 만큼 차라리 기술 이전 케이스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원래 임상 3사까지 본인들이 다 VM202를 진행해서 시판허가에서 우리가 뭐 수조원, 뭐 수십조 원의 뭐 바이오텍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앞으로 ABL 바이오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부담 없는 역사적 저점에서 3개월 느긋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ABL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제가 드리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또 뭐 스스로 수익으로 만드실 분이시거나 혹은 이런 것들
뭐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투자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매매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